그대서 쟁잘거리던 너에게 말던 그 모습 찾을 수 없게 되었어. 아무도 없는 겨울의 바닷가 너무나 슬퍼 보인다고 우리가 바다 곁에서 친구가 되자고 내 등에 숨어 바람을 피할 때 내 작은 기도를 들었지. 언제나 너의 곁에 우리 항상 함께 해달라고 거친 파도가 나에게 물었지. 왜 혼자만 웃었냐고 넌 어디 갔냐고. 보이지 않니 나의 뒤에 숨어서 바람을 피해 잠을 자고 있잖아. 따뜻한 햇살 내려오면 깰 거야. 조금만 기다려. 다시는 너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참아 할 순 없었어. 하지만 나도 몰라 흘린 눈물들 긴 거야. 그녀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나를 스쳐갔던 바람이 말했나봐. 어딜 가도 그냥 모습 볼 수가 없다고 내게 말했나봐. 어딜 가냐고 말을 하라고 자꾸만 재촉하는 바다가 결국엔 나처럼 눈물이 되고야 말았어. 하얗게 내린 바다의 자꾸만 눈물로 네 모습 만들어 그 곁에 손 누워 네 이름을 불러봤어. 혹시 너 볼까봐 녹아버릴까 걱정이 됐나봐. 햇살을 가린 구름 떠나지 않잖아. 너 없는 바다 눈물로만 살겠지. 거칠은 파도 나를 원망하면서 너 없이 혼자 찾아오지 말라고 널 데려오라고. 네 모습 볼 수 없다 해도 난 알아. 내 볼에 닿은 하얀 한방울 촉촉한 너의 입맞춤과 눈물이라는 걸. 그녀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나를 스쳐갔던 바람이 말했나봐. 어딜 가도 그냥 모습 볼 수가 없다고 내게 말했나봐. 어딜 가냐고 말을 하라고 자꾸만 재촉하는 바다가 결국엔 나처럼 눈물이 되고야 말았어. 네 모습 볼 수 없다 해도 난 알아. 내 볼에 닿은 하얀 한방울 촉촉한 너의 입맞춤과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마이크 테스트 좀 작네. D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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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12 DB12 13 노이즈가 뜨려나? 잠깐 마이크 테스트 좀 할게요. 마이크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뭐지 어딨니? 마이크 테스트 괜찮네요. 보자. 익숙한 음악 소리 가득한 거리 하얀 거품처럼 내려와서 소복이 쌓이는 눈 노이즈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소리가. 아이, 왔어. 메모리 잊을 수 없네. 메모리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 편집용으로 오프닝을 먼저 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콩고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서 이제 조금 추가를 해서 이제 아트웍으로 넘어갈 건데, 그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해야겠네요. 그럼 다른 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다른 거 설명 먼저 드리고, 오랜만에 저걸 했더니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시트를 만든 게 여기가 있고, 이게 왜 사라졌어?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만들었던 시트가 여기 있죠? 시트가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어요. 아까 좀 제가 화면을 안 바꿔놨는데, 수정을 했어요. 예. 아유, 15분을 날려먹었네. 수정을 했는데, 넷네임 같은 거 크게 수정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요거 3.3V, 그리고 여기 V인이 빠졌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위치를 글자 겹쳐서 내려줬고, 그냥 표시형 넷네임도 그냥 넣어줬어요. 넣어줬고, 그 다음에 딱히 여기서 한 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이제 수정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오른쪽을 누르고 속성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풋프린트 값을 우리가 이제 채워줘야 돼요. 공란으로 비어져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부품을 찾을 수가 없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부품을 보고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PCB를 만들 때 봄 리스트라는 게 필요해요. 그 봄 리스트를 누군가 제공을 이렇게 해주겠죠. 그걸 찾아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메모장으로 여니까 이렇게 봄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만든 사람의 이제 루트 폴더 이런 내용이 있고, 2011년 12월 15일에 이제 작성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늦은 시간에.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메뉴고, 목록 탭, 하여튼 여기 이름 대단위가 되겠죠. 대단, 하여튼 목록이 됩니다. 목록이 되는데, 파트는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 얘네들 레퍼런스 넘버라고 부르기 때문에 레퍼런스라고 하시면 되고, 밸류는 이제 수치값들, 같은 부품들, 저항이든 캐패시터든 이런 거를 수치값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이름, 우리 라이브러리 만든 거 있죠? 스케매틱에서 그 스케매틱 라이브러리의 이름이 여기 기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풋프린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풋프린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회로에 있는 것을 이제 그 아트웍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치수가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겠죠. 필요한 정보들을 만들어 놓은 데이터예요. 데이터고, 여기 이름은 만드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만든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내용이죠. 피네도고, 얘는 캐피시터고, 유로피안 심볼, 이렇게 IC MC33269 ST 5V D3 패키지 이렇게 해가지고 SOT 223 패키지 디팩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 기획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해야 되죠. 해야 되고, 그리고 찾다가 그때 이거를 해볼까 하다가 저는 안 했었는데 우리가 시트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한 장에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요만한 사이즈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은 공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트를 연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모서리에 잠깐 그려서 보면은 하이어리키라고 있어요. 크리에이트 하이어리키 시트,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 이름을 만들고 시트 네임이 붙고, 이제 요건 우리가 수정을 두 개 다 해도 돼요. 테스트 시트, 이렇게 우클릭으로 해서 시트로 들어가기를 하면 시트가 새로 나와요. 이렇게 다시 우클릭을 해서 시트 나가게 하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나올 핀들을 몇 가지를 지정을 해서 이제 꺼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시트랑 연결이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하이어키 핀이 있어요. 들어오는 핀인가? 이건가? 아닌데? 하이어키 핀, 하이어키 핀, 하이어키 라벨, 이건가? 이렇게 하면은, 자, 메뉴가 뭐 없어요. 여기는 그냥 단출한데, 입력인지 출력인지, 바이 디렉션, 양방향인지, 트라이 스트레이트인지, 수동인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입력이랑 출력은 요 화살표가 바뀌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입력인지 출력인지를 이제 확인하면 돼요. 자, 이렇게 돌려서 아웃풋이고 입력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그냥 내부에 회로가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얘가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여기선 지금 안 보이죠. 근데 안에는 있어요. 이렇게 시트 안에. 밖에 나와서 우클릭을 하고 임포트 시트 핀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가 뜨죠. 또 한 번 더 눌러볼까요? 하나가 더 뜨죠. 근데 화살표 방향이 다르죠. 입력은 보통 왼쪽에서 넣어주고 출력은 오른쪽으로 해서 하고, 여기서 이렇게 다른 회로로 이렇게 나가면 돼요.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시트랑 이 시트랑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기 넷네임이랑 안쪽 넷네임이랑 다르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아마 이게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넷네임은 딱 정확하게 페이지가 여러 장이면은 몇 페이지에 어떤 부품 이렇게 똑같은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하이어리키를 이용해서 직접 해주시는 게 가독성도 좋고 일하기가 제일 좋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랑 싸우기 싫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해봤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시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아두이노요. 아까 우리가 만든 회로랑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보면은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부분 있고 볼테이지 매니지먼트 있고, 여기 안에 넷네임으로 전원은 날린 것 같은데 보기가 되게 어렵죠. 전원이 어디에서 어떤 거를 쓰는지 나중에 디버깅을 한다거나 타인이 보기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넷네임은 저거 시트마다 유니크한 네임으로 해주시면 좋고, 밖에서도 이렇게 전원으로 연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USB 인터페이스에서 이게 이제 정말 좋은 게 블록도 같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부 시트 이름하고 여기 보면은 아이디 시트 8장 중에 첫 번째 장이다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앞에 시트고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였겠죠? 배럴 플러그 머스트 비 이점에 배럴잭이고,
뭐 이렇게 내부가 돌아갑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넷네임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원을 그냥 넷으로 불러올 거예요. 보자, 이렇게 심볼로도 불러올 수가 있네. 항상 유니크한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전원이고 뭐고 간에. 그래야 나는 알아들을지 몰라도 타인은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키캐드로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여기는 또 아까 그분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같이 다 되어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 그분 건 같아.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하고 이렇게 ST 거니까 뭐 ST 거면은 카피인가? 하여튼 저 다른 레퍼런스 같네요. 호환보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는 폼 리스트랑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말을 많이 하니까 힘들어요, 솔직히. 자, 풋프린트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여기 이 버튼으로 하는 건데, 지난번에 종료하기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흔한 유명한 대중적인 부품들은 여기서 간단하게 삽입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로딩이 조금 걸리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뭐 캐피시터 같은 경우는 그때 잠깐 미리 집어넣어 놓긴 했는데, 봅시다.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레퍼런스 넘버가 매칭이 되면 좋은데 매칭이 될 수가 없으니 여기서는 그냥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100나노 있죠? 100나노 이런 거를 뭐 엑셀로 정리해서 보면 좀 더 좋긴 한데, 뭐 어차피 여기 C로 적혀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있기 때문에 그냥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100나노가 하나, 둘, 넷, 다섯, 6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그러면 얘네들을 0603 사이즈로 원래 레퍼런스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납땜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0805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0805에서도 핸드 솔더링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솔더링 할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더 넓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아이고야, 뭐 일단은 넘어갑시다. 좀 어차피 쟤네들도 똑같은 사이즈로 할 거기 때문에 100나노만 골라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마이크로 있죠. 여기 1마이크로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1마이크로가 두 개 있죠. 똑같죠, 사이즈. 0603 사이즈. 패키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렇고 크게 보면 캐패시터들은 지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캐패시터 숫자를 세보면 12분까지 있죠. 눈에 14번까지 있죠. 여기는 47 마이크로가 빠졌을 거예요. 여기 큰 게. 여기는 PC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 빼고 다 똑같은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별 다른 게 없어요. 이거는. 부품은 얼추 비슷한 사이즈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캐패시터 부품 같은 경우는 그냥 쓰셔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 PC 47 마이크로 페럿짜리
극성이 있는 캐피시터죠. 극성 있는 캐피시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거 두 개거든요. 그리고 25V 47 마이크론. 그냥 제가 주로 쓰는 마트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 회로에서 딥 타입을 쓸 건지 스롤 타입을 쓸 건지 그거에 대해서 는 이제 다 칩 저항이에요. 이것들은 다 칩 저항이고 얘도 칩 SMD가 있고 이제 딥 타입 SMD가 있는데 이런 딥 타입 SMD를 넣으셔도 되고 요게 납땜하기는 편해요. 하지만 저는 요거를 넣을 거니까 요거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사이즈가 나오죠. 사이즈가 나오고 케이스 사이즈가 나오는데 자 A, B 하고 C는 핀과 핀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높이가 있고 핀 두께는 0.3mm 맥스고 그렇죠? 그러면은 0.2, 0.2 오차니까 A, B 고 우리가 쓴 게 25 사이즈가 뭐야 이거 보자. 6.3파이짜리 6.3파이짜리고 5mm 높이인가? 높이를 표시한 건가? 6.3파이 그럼 A, B가 6.6이죠. 6.6 A랑 B가 6.6이고 그 다음에 C는 7점인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빠르게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걸 쓰도록 할게요. 만들어서 쓰는 건 조금 있다가 특수한 IC가 나오고 우리가 레퍼런스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47 마이크로를 눌러봅니다. 눌러보면은 자 캐패시터 왼쪽에 캐패시터 SMD, 캐패시터 스로홀 타입, 탄탄 SMD가 있어요. SMD 요 안에 있을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네요. CP 일렉으로 돼 있죠. 돼 있고 6.3에 6.3에 아까 오였는데 보자. 자 여기 보면은 6.3에 5로 되어 있죠. 근데 6.3에 5 딱 맞는 건 없어요. 그럼 좀 한 치수 큰 걸로 합니다. 한 치수 큰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걸로 이제 더블 클릭 해주면은 요거 두 개가 키입이 됐죠. 그 다음에 모르겠으니까 일단 패스. 그 다음에 옐로우 돼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 가져다 그 라이브러리 가져다 쓸 때 LED인 거를 얘네들이 그 데이터가 좀 있어요. LED가 있기 때문에 LED가 이렇게 표시가 바로 돼요. 칩 타입하고 뭐 스롤 타입하고 뭐 LED는 거의 다 규격이기 때문에 LED도 이제 비슷한 사이즈 우리 080을 했죠. 이걸로 할게요. 만약에 이거 직접 하시게 되면은 0805 사이즈를 사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즈는 웬만하면 통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용량이 커서 큰 걸 써야 된다거나 그런 거 말고는 최대한 같은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가 자주 쓰는 그런 걸로. 그러면은 지금 D1이랑 D4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얘가 LED인 걸로 하는데 어딨니? 요거 다이오드구나. 그럼 이건 찾아봐야 돼요. 자 어디서 찾냐? 얼리다 시트 가서 여기 네임을
가져와서 쳐보면은 이렇게 스위칭 다이오드라고 뜨죠. 데이터 시트를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디멘전 패키징이 보통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디멘전이 있어요. 패키지 1206 사이즈죠. 1206. 근데 1206 사이즈가 다이오드 1206 사이즈가 또 달라요. 레지스터로 가면 안 되고 다이오드 1206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봅시다. 다이오드 1206 이걸로 쓰면 되겠네요. 이것도 1206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개가 들어갔죠. 데이터 시트에 어떤 패키지를 쓴다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패키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퓨즈인데 퓨즈도 있긴 있는데 이 사이즈를 한번 봅시다. 어떤 게 퓨즈일까요? 얘가 퓨즈인가? 우리 여기서는 퓨즈가 뭘로 되어 있을까요? 퓨즈 여기 있네. L1812 사이즈 L1812 사이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있나? 퓨즈에 있나? 퓨즈는 넣어본 적이 없는데. 자, 퓨즈는 없죠. 비슷한 게. 자, 퓨즈는 이거는 패스를 합니다. 이게 없는 거는 만들어야 돼요. 페리티 비드 아까 밑에 있었는데. 페리티 비드 0805 사이즈. 페리티 비드는 인덕터로 들어가 있네요. 인덕터 말고 비드가 저항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저항 쓰셔도 돼요. 저항으로 해가지고 레지스터 SMD에 박혀라. 얘가 라이브러리가 많기 때문에 좀 걸려요. 좀 기다려주세요. 더블 클릭해야 되나? 안 바뀌지? 그냥 여기 코일에 있는 걸 써도 될 것 같아요. 원래 바뀌는데 왜 안 바뀌지? 이걸로 쓰도록 합시다. 이거는 0805 사이즈로 들어갔네요. 0805 사이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핸들 솔더링으로 들어가고 USB-A 타입 일단 기본 A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모양이 다르면은 변경을 해야 되니까 봅시다. 그때 자, 2 곱하기 3 메인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죠? 요거 맞나? 요건가 요건가? 요거 두 개 중에 무엇이죠? 그러면 커넥터를 요 피치는 2.54 피치이기 때문에 피치 2.54에 2 곱하기 3 요것도 그냥 넣어줍니다. 제 스티커 요거는 딱히 구분이 없어요. 밑에 실크 차이기 때문에 실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다른 것도 바꿔보고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은 만드시면 돼요.
그냥 그림 그리듯이. 배럴잭은 없나? 뭘로 돼 있지? 배럴잭 만들어야겠네요. 안 보이네. 일단 어디 저기도 없기 때문에. DC. 자, 찾는 게 있을 텐데. 아, 요거는 풋프린트 뷰어라고 풋프린트로 바로 보이고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까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 근데 이거 이상하죠? USB도 맞고 얘네도 이상하죠? 제일 스티커 말고 피치를 잘 봐야 됩니다. 2.54 커넥터 말고 소켓 스트립이라고 있어요. 여기. 근데 왜 안 되지? 이거를 누르면 원래 넘어가거든요. 일단은 얘네들 나중에 다시 어차피 얘는 또 안 맞네. 2 곱하기인데 2 곱하기 이거 있나? 없는데. 일단 네, 봅시다. 뭐 다이오드나 LED라든가 모양 비슷하죠? 다이오드랑 같은 캐피시터도 있고 CP는 이렇게 생겼고 핸들 솔더링이 아니면은 어떻게 생겼냐? 요거는 여기 패드 딱 중간에 이렇게 끝이 나죠. 근데 핸들 솔더링을 하면은 이렇게 길어져요. 조금 더 여기까지였는데 인도기를 좀 잘 붙일 수 있게 좀 더 길어져요. 다시 하고 배럴잭 없었고 커넥터 이게 왜 안되지? 자, 내려서 봅시다. 우리가 찾는 건 없기 때문에 오늘 패스합니다. 커넥터가 지금 다 저걸로 뜨니까 패스를 할게요. JP 이게 점퍼거든요. 점퍼인데 이건 것 같아. 이건 것 같아요. 회로도에 있다고 해서 굳이 아트워크로 안 나온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는 절대 원래로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회로도랑 많이 다른 게 아트워크니까 비슷하긴 한데 또 많이 다르죠. 여기 캐패시터 뒷면에 달려있나? 뒷면에 부품 없는데 원래 여기 22피코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거랑 요건가? 그러면 왜 이렇게 했지? 여기도 크리스탈이 어떻게 됐을 거고 아이가 크리스탈 있고 너무 크게 있어가지고 몰랐네. 요거 이렇게 22피코 얘도 크리스탈이 있어서 이건데 크리스탈은 일단 이미지는 있어봤자 우리한테 일단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JP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주고 싶긴 한데 지금 여기 안 돼서 이거 나중에 직접 삽입을 하는 걸로 갑시다. 자, LED는 아까 우리가 등했죠.
다이오드 있죠? 0805 어떻게 넣어주고, 자 R 0603 똑같죠? 1메가 1kg, 1메가 1메가. 자, 레지스터 2개 1메가 들어갔고 0805 2개 넣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어레이 저항 같은 경우는 CAY16 요 패키지를 썼는데 우린 나오려나 모르겠네. 이거 하우징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건 안 나오지. 이거 왜 안 될까? 이것도 직접 넣어줄게요. 아휴, 직접 넣을 게 많네. RY01 이거 뭐였지? 그리고 여기 좋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부품을 누르면은 이렇게 추적을 해줘요. 같은 화면에 있으면 안 움직이는데 다른 화면에 있다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거 있죠. 이렇게 플러스 십자가 표시로 이렇게 추적을 해줘요. 그 화면에 자기 화면에 있으면은 화면은 안 움직이고 센터에 화면은 안 움직이고 이거 십자가만 움직이는데 내가 어떤 걸 찍는지 잘 모르겠다 가전처럼 그럼 다른 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딱 센터에 해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요만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딱 정센터거든요.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바리스터 뭘 썼니? 바리스터 PCB 그냥 이것도 저거 이렇게 큰 거 안 썼는데 이거 그냥 SMD로 칠게요. 어제 0603이기 때문에 그냥 C0603 쓰면 될 거예요. 자, 리셋 버튼. 자, 오래 걸리는 건 이게 화면 이동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리셋 버튼. 이거 텍트 스위치죠. 배터리 홀더로 뜨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FET 같은 경우는 안 바뀌네. 이것도 직접 넣어줄게요. 원래 이게 가는데 내 거는 왜 안 바뀌지? 에러 떴나? LMV358 요거 비yogi죠. 그 다음에 아트메가 16 이런 거는 없어요. 안 나와요. 이거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만드는데 시간 꽤 걸리겠네. LP2985 이거는 LP2985 이게 23-2일 것 같은데 SOT23 다시 온대 23 요게 맞을 건데 보자. 이때는 이미지가 또 필요하죠. 이건데 그러면은 SOT23 LP29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 시트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아트워크 해놓고 나중에 안 돼서 하면 안 돼요. 23-5네. 이거 보니까 이렇게 생겼죠. 1, 2, 3, 4, 5 1, 2, 3, 4, 5고 아까 23-5가 이렇게 생겼죠. 똑같이 이거 보면 똑같이 생겼죠.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23-5 328 없어요.
아니다, 있긴 있겠다. 이거 패키지니까. 아, 이거 두 개 다 있겠어. 응, 응. 이거 두 개 다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만드는 거. 아,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넣으면 되겠네. 저기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되니까. 1117은 223-3 이거 맞아요.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그림이랑 똑같죠? 이거. 나와라. 똑같이 생겼죠? 이거 뒤집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탈이 16MHz가 두 개인데, 아까 모양이 달랐거든요? 근데 얘는 똑같이 썼네. 얘가 하나 있고, 얘가 하나 있는데, 레저네이터 M6. 보자. 16MHz. 이렇게 생긴 애들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어떤 걸 써든 상관은 없긴 한데, 얘네들이 싸긴 싸거든요. 우리는 요걸로 갑시다. 요게 제일 좋죠. 요거 SMD보다는 딥타입이 구하기가 쉬우니까 나중에 하나씩 뜯어 먹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을 또 봅시다. 사이즈 4.88 핀 간격 4.88 어딨냐. HC18 HC49 49 이거 같은데 그죠? 49 49U 버티컬 이런가 보다. 아, 요거 쓰면 돼요. 이렇게 패키징 되어 있는 거는 패키징 네임대로 쓰면 되니까 이렇게 OK 눌러주시면은 회로에서 저장이 돼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거 어떤 거 있냐면은 이거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로딩하는데 걸려요. 우리가 아까 제대로 작업이 안 된 것들 덜 말고 이걸 다시 작업을 해야겠죠. 우리 아까 작업이 안 됐던 게 328 보자. 여기가 22핀 바우징 SOIC가 아니고 딥타입. 왜 안되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브라우저로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이랑 똑같아요. 여기서는 그 풋프린트 할 때는 여기서 뭐 똑같은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이 리스트를 보려고 띄워놓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하우징 딥에 이렇게 뜨죠. 뜨는데 우리가 아까 22핀 딥 22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보고 싶은데 자 패드가 일반 패드가 있고 롱 패드가 있고 SMD 소켓처럼 들어가는 게 있고
그냥 소켓을 넣기 위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림이 달라요. 그림이 늘고 줄고 이런 차이가 이제 소켓 사이즈 소켓이 이제 좀 더 크기 때문에 IC보다 이렇게 바닥에 실크를 좀 더 크게 잡아 놓은 거죠. 7.62mm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냐? 여기랑 여기가 7.6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가 맞지?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시면은 찾아야죠. 데이터 시트. 오토바이! 자, 하트, 메가, 328. 이거죠? 여기 보면은, 자, 이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이 7.6에서 8.25가 사이죠. 요 사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62가 어디니? 7.6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롱패드랑 일반 패드가 있어요. 납땜하기는 요게 좋은데, 이거 납땜하면은 떼기 엄청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자, 다음. 요거는 다시 껐다 켜거나, 이제 요거는 확인 누르지 마시고 취소 누르시고 나오시면 돼요, 나중에. 이건 지금 저장한 거니까 놔두고. 자, 16 유튜브. 자, 여기는 32핀짜리거든요. 32핀짜리고. 자, 여기 넣어봅니다. 요거는, 뭘로 들어더라? QFN, DFN, QFN. 32핀. 아니네. PG인가? QFP였나? 그치. 32핀. 32핀이고, 이것도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그럼 또 인터넷에 가야겠죠? 오메가 16. 야, 대충 눈앞에 보이는 거 찍어서. 이 뒤에 패키지 네임이 같아야 돼요. 웬만하면 요거는 거의 다른 사이즈가 없어서 같긴 한데, 웬만하면 같아야 돼요. 사이즈가 안 나와있네. 데이터 시트. 자, 맨 뒤에 있어요. 사이즈. 여기 보면은, 뭘 보느냐면은, 피치 간격을 봐야 돼요. 피치 간격을 보는데, 움직여봐. 멈췄어. 멈췄는데요. 잠깐만요. 다시 열어야겠네. 지금 크롬이 죽어버렸는데 왜 죽었지? 다시 됐다. 자, 저기 밑에 가서 이런 디멘전 사이즈가 있어요. 여기도 패키지가 이렇게 있는가 본데, QFN 타입, QFN 32죠? TQFP, 우리 QFP로 들어왔으니까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쓰면 되고, 요거에 대한 사이즈는
피치를 뭐야 이게, 얘랑 여기 있겠다. 여기 보면은 소문자 0.8 0.8이에요. 크롬이 자꾸 죽네. 자, 그럼 0.8 피치를 눌러주면 됩니다. 없으면 0.8 피치로 만들어줘야 돼요. 정확한 치수로. 이렇게 되겠죠. 이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LMY 358 이거는 OPMP인데 LMY 358 조금 창을 내려야겠네. 아휴, 358 맞나? LMV3 노래도 안 나고. 자, 요 제품인데 요거에 따른 패키지를 따라서 저는 패키지 여러가지 중에 그냥 보이는 걸로 하는 거예요. 요거 자기가 구매하실 패키지 맞춰서 풋프린트 작업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게 SOIC 타입의 8핀짜리고 여기 간격이 소문자 2가 1.27이죠.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서 얘를 브라우저에서 SOC에 1.27 1.27이겠죠. SO8에 1.27 간격이고 사이 거리를 봐야 됩니다. 사이 거리를 사이 거리가 대문자 2 3.8 얼마네요. 여기고 8이고 SRC 8 3. 잠시만요. 모니터링 하던 게 죽었군요. SOIC 8에 3.9, 4.9 요거 하면 되겠네요. 가로 세로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여기가 3.9, 여기가 4.9겠죠? 여기서도 보면은 3.9에 4.9 그죠? 요거 쓰시면 됩니다. 자, 하고 그 다음 방송 잘 나오죠? 보자 했고 이제 T1 FDN340 요거 FAT네요. 이것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또 찾아봅시다. FDN340 두 개 나오네. 세 개인가?
SSOT3 사용을 하시면 돼요. 패키지 이름이 나와있죠. SSOT3 요거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풋프린트 들어가서 SOT 종류는 따로 있어요. 따로 나와 있는데 뒤쪽에 SOT인가 앞쪽에 SOT인가 지나갔나? TOSOT SMD에서 SSOT3라고 있네. 어디가 있을 텐데. 슈퍼 SOT3 여기 있네. 요겁니다. 슈퍼 SSOT가 슈퍼 SOT예요. 자, 다음 유세핀 텍트 스위치죠. 텍트 스위치는 스위치가 있네. 스위치는 못 본 것 같은데 왜 스위치는 없지? 스위치도 많이 쓰는데. 원래 있나? 아닌데. 스위치가 야 아니, 이런 거 있던 거 처음 봤는데. 아니, 이건 풋프린트니까. 이거 쓰면 되겠다. 외곽 사이즈는. 이건 나중에 그냥 이것만 갖다 불러서 쓰면 돼요. 자리만 똑같이 맞춰놓고. 여기 있구나. 이거는 제가 만들었던 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없네. 텍트 스위치가 여기 있는데 일단 만드는 거는 또 하니까 아마 여기 뭐 몇 개 할 거예요. 딱히 뭐 안 하고 넘어갈 그런 건 아니라서 제가 만들어 놓았던 거 텍트 스위치 이 제품명 IT1197A 이걸로 구매를 하셔서 쓰셔도 되고
보통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생각합니다. 긴 쪽이 연결된 부분, 이 부분이 끊어진 부분, 누르면 여기가 연결돼요. 만들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배열이 주의해야 돼요.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많으니까 이 난중에 맞춰보면서 아톡하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이게 베리스터기 때문에 그냥 C 걸로 쓸게요. 이거랑 그 다음에 나도 그러고 이거 이제 계속 들어가면 귀찮으니까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기 라이브러리 이름 콜론하고 이제 네임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레이장이 있을 텐데 레지스터 어레이 있죠. 보통 040에 너무 작고 0603? 03 여기는 040을 썼거든요. 뭘로 알지? 여기 이거는 0402 사이즈예요. 가운데 두 개가 작고 끝에가 넓은 거. 이거는 0402 사이즈인데 뭘로 하지? 0401을 많이 써요. 이거 합시다. 어차피 얘네들은 저항이 높아서 부피가 커질 일이 없어요. 넣고 요거랑 요거 얘네들 10kg, 1kg이기 때문에 사이즈 바뀔 일이 없고 지금 보면 22 하나 둘 셋 넷 여기 22도 똑같은 사이즈 썼네요. 똑같이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점퍼 확대해놔야 이게 여기 붙어요. 이렇게 점퍼. 얘네들은 그냥 점퍼를 와이어 패드? 이 숫자도 잘 봐야 돼요. 이거 숫자 때문에 또 저거 하는 게 많아서 와이어 커넥션 드릴 1mm 드릴 너무 멀잖아. 근데 점퍼 J로 시작하는 거 없죠. 그러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요런 거나 아니면 그냥 2.5서짜리 핀에도 꽂아서 점프 쓸 수 있게 하는데 이거 지금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거 쓸게요. 이게 다시 봅시다. 이게 GS가 작은 거거든요. 크지 않아서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요거 이렇게 해서 점퍼 그냥 날려주고 점퍼는 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들을 좀 할게요. 커넥터. 그라이브를 쓰고 싶긴 한데. 지금 이 핀아웃이라서 얘네들만 바로 연결하면 그거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해봅시다. 여기서 일단 기본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 보면 아래쪽에 소켓 스트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2mm 간격, 2.4mm 간격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8 곱하기 1이잖아요. 8 곱하기 1에 2.54 간격인데, 이걸 라이트 앵글이라서 누워있어요. 이러면 이 공간이 낭비가 되니까 좀 더 내리면은 스트레이트에 1 곱하기 8, 2.54는 이렇게 예쁜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 곱하기 6이죠. 똑같이 소켓 스트립에 가서 핀에도 소켓이 구간에 그냥 똑같은 거 쓰시면 돼요. 지금 가려지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이 다 2.54 간격이기 때문에 2.54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10짜리 2.54 간격. 자, 하고, 자, 이제 요런 거 제6 이거 뭐랑 연결된 거지? 이거 프로그램 ISP 커넥터 같은데, 그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에 있나? 2 곱하기 3 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있죠. SND 이거 이제 배열을 봐야 돼요. 그 1, 2, 3, 4 부터 있잖아. 배열 맞춰서 넣으면 돼요. 일단 넣고 배열 조금 이따 수정하는 걸로 합시다. 안 맞춰요? 맞지가 않아요. 얘도 1 곱하기 8이죠. 스트레이트 1 곱하기 8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었는데, 약간 2 곱하기 2 요건가 보네요. 여기 이것도 그냥 2.54 간격으로 2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소켓 스트립에 소켓 스트립 1 곱하기 2 이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다운로드 하는 부분이죠. 여기도 스트레이트 2 곱하기 3.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핀이냐면은 이거를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연결하는 부분이고, 얘는 여기에 프로그램 넣기 위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 하고, 그러면은 커넥터 하고 요거까지 했죠. 그다음 배럴잭 이거 USB고, 배럴잭 어디 만들어놨지? 여기 있다. 자, 배럴잭은 배럴잭은 만들어 놨던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네. 2, 3, 4로 이제 핀이 다르니까 핀 맞춰줘야 돼요. 2파이짜리 만들 일이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 자주 쓰니까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거 다시 또 쓸 수 있으니까. 자, 배럴잭 했고,
아 맞다. 얘도 했고 얘는 되어 있고 얘는 뭐였지? 아 퓨즈 돼야 되는데 왜 십자가 안 뜨지? 퓨즈가 아까 저희가 아까 그냥 저항 060 뭐시여서 저항으로 쓴다고 했죠? 페리트 비드 저항으로 합시다. 인덕터든 뭐든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0805 핸드솔더링 넣어주고 패스를 합니다. 패스하고 다음은 M7 이거 왜 잡혀있지? M7이 다이오드 보통 2114를 쓰거든요. 이거 쓰시면 돼요. 저는 M7은 되게 자주 쓰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할 게 있나? 취소를 누르고 다시 불러오면은 이제 다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면은 풋프린트 작업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뭔가 되게 아쉽죠? 풋프린트 만드는 걸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이거 하는데 지금 1시간? 1시간을 썼네요. 네, 일단 여기서 풋프린트 넣었으니까 한번 넘겨 볼게요. 풋프린트 만드는 거는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하면 다 있긴 있어요. 하나만 만들어 볼까? 뭐 만들어 보지 그러면? 만들 만한 거는 없는데. 어차피 수정하는 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요거 아까 배열이 달랐던 거 있죠? 이거 같은 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서 안 들어질 텐데. 되네? 아니, 안 되네. 자, 여기서 아니고 우리 키캐드 메뉴 있죠? 키캐드 메뉴에 들어오시면은 풋프린트 라이브러리 에디터라고 여기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이 하나 뜨고 여기에 Select Active Library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거는 놔두고 내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했더라? 뉴 라이브러리 어떻게 만들었더라? 잘못 눌렀네. 이게 라이브러리를 그때 처음에 저도 잘 몰라서 기존에 있던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싹 다 날렸어요. 아마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뉴 풋프린터를 하고 세이브를 할 때 라이브러리 생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해볼까? 오케이. 자, 풋프린트 파일에서 뉴 풋프린트를 누르게 되면은
뭐 만들려고 해요. 자, 텍트 스위치. 텍트 스위치. 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텍트 스위치가 있고, 레퍼런스는 우리가 보이는 거고, 얘는 그 심볼에 대한 네임 값인데, 요건 출력이 안 돼요. 저장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품에 나올 때는 요거가 안 나오게 보통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근처, 일단, 저거 한 것처럼, 페로도에서 라이브를 한 것처럼 얘네들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게요. 하고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그리드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 작업할 때는 인치 단위로 해야 돼요. 기본 단위가 2.54고 이제 1.27, 0.635 이게 그리드 작업을 되게 자주 하게 될 겁니다. 2.54로 두고 하면은 그리드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눈에 잘 안 보여. 여기 있는 요만큼이 2.54mm인 거예요. 요만큼. 그러면은 헤드를 하나 나눈다 쳐도 이렇게 2.54만큼 그리드가 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드가 되게 나오고 아트워크 못하고 푸프린트까지밖에 못하겠는데 시간이 안 나오네. 자, 이렇게 패드가 있는데 일단 패드를 가운데에 딱 찍어줘요. 그러면 찍으면은 1번은 자리에 남아있고 2번이 이제 따라다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해서 2번, 3번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데 지금 1번 먼저 수정을 하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텍트 스위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텍트 스위치를 찾아야 돼요. 뭐였지? 내가 쓰던 거니까 이걸 1197 97A 어디서 왔지? IT1197A 맞는데? 됐나? 텍트 스위치를 검색합니다. 스위치. 자, 대충 보고 우리가 이걸 많이 쓰잖아요. 이걸 할게요. 60원짜리. 자, 여기 보면은 디멘전이 있어요. 디멘전을 확대해서 봅니다. 자, 사각형의 크기는 가로 6, 세로 6, 정사각형이죠. 그럼 사각형 먼저 그려줄까요? 아니죠. 핀 위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핀을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기준에 이 끝점을 보시면 돼요. 끝점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점 기준이고 바닥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딱 붙어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핀의 폭은 0.7mm, 이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밀리미터 단위. 인치 밀리미터면은 뭐 이런 바로 해서 또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여기 있네. PCB 패드 만들 때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자, 간격은 3.1mm, 5.9mm 내각 외곽이죠. 패드의 사이즈는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적어줄 수도 있는데 대충 이렇게 넓게 해줘요. 그래서 10에서 7을 빼면 3이죠. 그러면 1.5가 나와요. 여기는 얼마야? 5.9에서 3.1을 빼면은 2.8 남죠. 그러면 1.4가 나와요. 그러면 1.5에 1.4라 1.5에 1.4라는 거예요. 1.5에 1.4짜리 패드를 먼저 만들어 줍시다. 어떻게 만드느냐? 자,
우클릭을 해서 패드 말고 이거 눌러볼까요? 이거 누르면은 여기 패드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 패드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가지 내용이 있죠. 자, 패드 넘버 몇 번 할 건지. 근데 이거 맞나? 자, 더블 클릭할게요. 이건 다른 설정인가 보네. 다른 거의 설정이고, 이 패드의 설정은 여기 그 더블 클릭을 하거나 그 키보드에서 이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패드 1번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돼요. 저는 이렇게 볼게요. 자, 홀 쉐이프, 우리가 패드 스롤 말고 SND 타입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홀은 필요가 없어요. 구멍이 안 나니까. 홀은 필요가 없고, 만약에 나중에 저기 뭐 하게 된다면은 스롤 타입으로 하게 된다면 원형으로 했을 때 구멍 크기가 1mm가 되면 커지겠죠. 원이 작아진 게 아니라 구멍이 커져서 자동으로 맞춰진 거예요. 2가 되면은 원이 패드보다 더 커지겠죠. 1.5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더 크다라는 표시가 된 거고, 0.2 구멍 요만큼. 단위는 밀리미터로 보통 환산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타원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똑같이 타원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자, 0.5를 했어요. 근데 타원형으로 세로로 길게 다 하고 싶다. 그러면 0.7을 하면은 길게 되겠죠. 근데 바깥 패드도 비슷한 비율로 해가지고, 뭐 한 이 정도 해주면 이렇게 길게, 아까 뭐 롱 패드 같은 그런 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는 지금 필요가 없고, 자, 패드 타입에는 SMD 타입 있고, 커넥터 타입이 있고, NF, 이거 메카니컬, 기구적인 구멍을 뚫기 위한 그런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넥터는 뭐 저 안 해봤어요. 쓰지 마세요. 안 해봤어, 나 이거. 자, SMD 타입에서 우리는 이제 사각형을 해야 되는데, 렉탱글, 직사각형을 쓸 거예요. 직사각형.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죠. 모양이 나오고,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X 사이즈 1.5, Y 사이즈 1.4였어요. 자, 돌아와서 봅시다. 1.5, 1.4,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맞죠? 비율 맞죠? 자, 나머지 하나도 건들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확인을 하기 전에, 보자. 이거 무슨 핀이지? 요거 서멀 릴리프로 바꿔줄게요. 요거는, 솔리드로 되면은, 만약에 주변에 그라운드잖아요. 그러면 이 면이 다 붙어서 납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납땜을 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서멀 릴리프라는 거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중에 카파가 이렇게 붙었을 때, 이렇게 요 면이 있고,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패드들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로 하시면 돼요. 자, 하나를 만들어 뒀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하면은, 이건 되네. 업데이트 됐나 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치를 찾아줘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요? 7에 1.5가 더 가야 되죠. 3이 더 가야 되죠. 기준이 가운데니까. 1.5, 7, 1.5. 그러면은 얼마야? 맞나? 그러면 이거 10인데? 맞지? 10을 이동해야 되지. 10을 아닌데? 7을 이동해야 되나? 아니지. 7 1.5 1.5 아니지.
7에다가 1.5로 이동해야지. 여기 요만큼 1.5니까 여기는 저거 뭐냐, 하여튼 1.5의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하면은 1.5가 되고 1.5에 7이니까 8.5를 가야지. 그러면 그리드를 우리 저기 아까 인치를 쓴다고 했지만 지금은 규격이 밀리미터 규격이기 때문에 얼마야? 8.5로 하기 위해서 자 일단 5mm로 해서 패드를 하나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2번이 5mm 같죠? 여기서 2.5로 한 번 더 가면은 요거 M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7.5예요. 그 다음에 그리드로 1mm를 더 가면은 이런 8.5 재볼까요? 여기 가운데에서 몇 팔이지? 5 2.5 갔는데 7.5잖아. 그럼 8.5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같이 할까요? 센터에서 8.5 맞죠? 그러면 아까 안쪽에서 자 그리드를 세분화시켜서 더 시켜야겠네. 자 여기서 여기까지 7이 나오겠죠. 그죠? 딱 7 나오죠. 이렇게 이제 정확한 측정을 해서 여기 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서 요거를 드래그를 하고 카피 찍고 이게 이제 요거를 카피를 누르고 십자가가 떠요. 기준을 잡는 거야. 자, 그리드 먼저 하고 그리드가 먼저 안 되네. 자 하고 찍고 그럼 요 기준으로 해서 저희 카피가 된 거예요. 이 기준에서 위로 얼마 가야 되지? 2.4에 1.4 3.8 맞나? 자 3.8 가볼게요. 자 붙여넣기라면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제가 그리드가 3mm 그러면 0.5를 했을 때 3.8이니까 그 계산 잘하시면 바로 가셔도 돼요. 해봐요. 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재볼게요. 자 지금 번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번호는 중요하지 않고 아니지 이걸로 측정해야지. 여기 그리드를 꺼서 X축 Y축 눈이 빠지겠지만 해줘야 됩니다. 자 X축 Y축 여기가 3.8이거든요 이게 중앙이 맞나? 맞나? 그럼 여기가 3.1이 맞나? 아니지 여기까지 가야지. 이 라인까지 가야지. 이 라인인데 아이씨 일단은 올릴게요. 나 왜 계산이 뭐 이상하지?
하지만 그리드가 안 맞나? 2.9점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3.1) 됐고, 자, 가로는 뭐 맞을 거예요. 뭐 이거는 아까 했던 거니까. 치 요 끝에 멀리서 (5.9) 나오죠. 자, 5.9, 3.1 나오죠. 제가 할게. 그럼 패드 다 그린 거예요. 패드는 다 그렸는데, 지금 보면은 패드에 번호가 이제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도면을 보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연결됐고, 3번, 4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회로에서 뭐뭐 연결했죠? 1번, 3번이 연결되어 있고 2번, 4번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바뀐 거예요. 2번, 3번이 바뀌었으니까 자 1, 2, 3, 4가 돼야 돼요. 그죠? 1, 2, 3, 4 짧은 쪽이 끊어져 있어요. 긴 쪽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1, 2, 3, 4 그러면은 우리 아까 프린트 가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 패드 넘버 바꿔주는 거예요. 1, 2 돼 있죠? 여기 3, 여기 4.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 회로에서 1, 2, 3, 4랑 1, 2, 3, 4랑 똑같이 잘 됐죠. 요거 하고 이제 요거만 하면은 너무 밋밋하고 하니까 우리 저기 이 녀석의 그림을 살짝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6mm 6mm의 정사각형을 그려줄 건데 자 여기서 그리드로 여기서 꼭 똑같이 안 그려도 돼요. 그냥 대충 모양만 얘가 스위치다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 되거든요. 그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걸 예술의 경지로 요즘에 그래 아트 PCB 하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텍트 스위치니까 스위치 자 이렇게 보면은 스위치죠. 그렇지. 자 여기까지 나가겠죠. 원래 모양은. 그리고 이 선을 잡고 모서리에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 수직감 넣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드만 정확하게 맞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밑으로가 하나 기네. 이렇게 해서 텍트 스위치를 완료를 했고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넘버를 예쁘게 모서리에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름인데 그냥 안에 넣어도 돼요. 딱히 뭐 그런 건 없고 안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뉴 풋프린트만 만들었잖아요. 그럼 세이브 풋프린트 액티브인데 액티브가 지금 안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 create new library and save current footprint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풋프린트를 저장을 하겠다. 켜져 있는 버튼이 있네요. 이걸 누릅니다. 자 라이브러리 이름은 부품 종류를 구분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 같은 경우는 스위치잖아요. 그러면은 스위치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은
그럼 아까 우리가 뭘로 했죠? 텍트 스위치라는 이름으로 이 라이브러리를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액티브 라이브러리에 S에 나오겠죠? 여기 보면은 등록이 안 돼서 안 나오나 보네. 보자. 컨피규러 패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너럴 세팅? 아닌데? 풋프린트 라이브러리 여기에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아까 그 라이브러리를. 왜냐면 얘네들은 프로그램 할 때 보면 전역 변수, 지역 변수가 있죠. 얘네들은 전역이고 아까 걔는 지역으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또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append 라이브러리 append 라이브러리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것도 제가 추가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거 하냐 스위치 라이브러리 하고 이거 더블 클릭을 하면은 안 뜨네. 브라우즈 라이브러리. 그치. 이미 있다고. 그럼 이거 안 하고 이걸로 해서 바로 그거 되겠네요. 이거 하고 얘를 지웁시다. 리무브 라이브러리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기 저장을 하면은 자 라이브러리 이제 뜰 거예요. S에 스위치 라이브러리 뜨죠. 디스크립션은 뭐 내용을 안 적었으니까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풋프린트를 하나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 풋프린트에서 패드 만드는 거, 풋프린트 만드는 거 이렇게 저희가 알아봤죠. 이렇게 해서 만든 거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거에서 지금 가져다 썼는데 약간 브라우저를 가서 스위치가 바로 뜨죠. 아까 등록을 했기 때문에 텍스트 스위치가 있어요. 별 차이가 없네. 차이가 있구나. 자, 다시 스위치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아까 그 제품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핀도 일단 맞으니까 그죠? 자, 이 핀은 나중에 맞춰줍니다. 그 풋프린트를 라이브러리를 수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불러오고 나서 핀을 배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작업도 가능하니까 이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웬만하면 회로도에서 핀을 맞춰줄 수 있으면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겠죠. 뒤에 작업을 더 안 해도 되니까. 자, 우리가 제일 첫날에 요거 했죠. 그 다음에 이거 체크를 했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하는 중에 여기 풋프린트를 만들고 넣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네트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네트 리스트를 만드는데, 자, 우리 키키드에서는 PCB New라는 거를 써요. 여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오알캐드의 알레고로 같은 뭐 PCB 툴의 이름인 것 같아요. 오알캐드 2 PCB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키캐드에서만 쓰기 때문에 여기서만 요거 기본 형식 체크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Generate Netlist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저장할 거냐 이렇게 뜨는데 우리 루트 폴더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회로도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리스트로 해서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줄여서 화면을 줄여서 아까 그게 또 안 보였구나. 요거를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Annotate, Design, Rule Check,
그 다음에 assign PCB footprint 이렇게 첫날, 오늘,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 드렸고, 요걸 누르게 되면 아까 네트리스트 창이 뜨게 됩니다. 제가 지금 위에가 잘려 있어서 뭐 주소창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막 방송하는데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좀 가려놨거든요. 그래서 해놨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PCB 쪽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뭔가 많이 바뀌었죠. 자, 아두이노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 내용 없고, 요것들은 캐시랑 SQ 같은 경우는 여기 회로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캐시로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서 굳이 계속 가져서 쓰는 게 아니라 캐시에 저장해 놓은 거를 쓰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빠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스케메틱 저장했나? 안 했죠? 저장하고, 저장을 안 하면 오토 세이브가 살아있어요. 저장을 하면 사라지고, 요거를 보면은 내가 저장을 잘 하고 다녔나, 저장을 잘 못해서 나중에 2시간 정도 했는 거를 다시 날리고,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네트리스트를 제너레이트 했죠. 그 네트리스트는 이렇게 파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파일이 여기에 있는 회로의 연결 정보가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풋프린트라든지 회로 선 연결, 넷네임 매칭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할 거는 KCAD PCB 그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PCB U라고 되어 있죠. 이 프로그램 이름 같아요. PCB U라고 되어 있고, 아까 회로. 자, 요렇게 이제 두 개를 나란히 보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뭐 일이 많죠. 원래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 해줘야 될 게, 자, 파일을 누르시고 페이지 세팅을 갑니다. 보통 A4에다가 하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 거는 해도 돼요. 요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좀 큰 사이즈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큰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뭐 넣을 수 있어요, 항목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지난번에 그 스케메틱에서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패스할게요. 그래, 여기서 이걸 켜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설정을 하는데, 기본 그냥 1mm 맞춰줘요. 왜냐면 우리가 아웃라인을 제일 처음 그리거든요. 이 보드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규격이 아마 정해져 있어요. 웬만하면 그 규격을 맞춰서 작업을 하고, 우리도 아두이노에 대해서 저게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해서 하도록 합니다, 보통. 자, 그러고 여기서 좀 확장을 할게요. 확장해서 처음에 아웃라인을 먼저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면은, 여기는 원점 개념이 없어요. 지금 다른 툴에 대비해서 그리드를 5mm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점들 있죠. 점들에서 여기를 S를 누르면 원점이 돼요. 이렇게 얘가 원점인 거예요. S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 여기다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원점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되면 계속 배열이 삐뚤삐뚤해지기 때문에 베이스 오리진 원점은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멀리 두고 S키는 손 근처에도 대지 마시고. 정말 불편해요. 아니면은 여기 지금 허공이 다 불편하다 그러면은 여기
여기 딱 하면은 이제 나중에 흔들렸다 했을 때도 다시 잡기가 좀 편하겠죠. 그리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신경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은 여기서 요걸로 아웃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근데 어디에 그리냐? 오른쪽에 보면 레이어라는 여러가지 층이 있어요. 자, FCU, BCU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프론트 구리, 바텀 구리, 동박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면, 두면, 요 전면에 요런 레이어, 저런 레이어, 베이스트 레이어, 실크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요거는 기구 드로잉 레이어,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쓰고 싶은 레이어를 쓴 거야. 그냥 유저라고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정리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에서는 엣지 레이어를 씁니다. 먼저 클릭을 해주면 요 화살표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아웃라인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리드를 1mm로 바꿔주고, 대충 100 사이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 하나 기준을 좀 찍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가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잘 모르겠죠. 그리드로 가도 되고, 이렇게 찍어 놓고 이 선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또 이 설정할 수 있는 값이 떠요. 스타트 X 포인트, 스탑 Y 포인트, 스타트 Y 포인트, 엔드 X 포인트, 엔드 Y 포인트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지금 59에서 시작했으니까 159 하고, 높이는 똑같이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100mm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여기 모서리 딱 잡고 그냥 수직으로만 안 올려도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지금 X 값은 수직으로 올라가면 안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거 159 해주고, Y 포인트가 Y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좌측 끝이 스타트인지 우측 끝이 스타트인지 위 아래가 어디가 스타트인지는 명확하게 이게 저게 없어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 돼요. 작은지 큰지. 오리진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점을 왼쪽 밑에 놔뒀던 거고, 그러면 여기가 104에서 시작을 하고, 그럼 요거 204로 하면은 이렇게 뭔가 잘못됐습니다. 나 왜 사선으로 보니? 자, 뭔가 이상한데? 잠깐 요거 한번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자, 일로 와봐라. 그러니까 여기가 150이네? 그럼 104고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근데 이게 150인가? 157. 얘가 밑에가 152. 그러면은 52를 하면은 이렇게 해야 100이 되네요. 여기가 기준인가? 오리진을 올려야겠네.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해도 되고, 하나씩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사각형을 그냥 평소에 요거 찍어가지고, 이거 찍으면 이제 수평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으로 대충 길이 맞춰서 찍어 놓고,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단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100 됐죠. 이렇게 아웃라인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출력할 때 이 레이어를 출력을 해서 넘겨주면, 얘는 아웃라인 레이어니까 이거 아웃라인 따시면 됩니다. 그 밀링으로 쭉 와서 따주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를 하면은
이것도 바뀌었네. 업데이트 된 게 좀 많네요. 일단 뭐, 요 아웃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제가 저번에 요 자료를 같이 받으면서, 아두이노 우노 DXF 파일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 DXF 파일은 어떤 거냐면요. 치수가 정의된 CAD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CAD 파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확한 치수를 오차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오차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자, 별점 DXF 여기 있지. 여기 보면은 DX 파일을 페이지 가운데에 배치를 하고 선은 0.2mm 폭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DWG 레이어 유저에 여기 이 레이어에다가 채팅창에 가려서 안 보이는구나. 오른쪽에 레이어 여기가 있어요. 나 이거 전화하면 안 되던데. 이거를 잠깐만요. 수정을 하고 투명도 어떻게 줘? RGB 안 되는데. 하여튼 여기 뒤에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구리, 프론트 구리, 바텀 구리, 이런저런 페이스트 실크 마스크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위치가 애매하네. 일단 DWG 유저 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우스에 따라오죠? 이걸 딱 찍으면은 이렇게 도면이 이제 이 도면은 신뢰할 수 있는 도면인 거예요. 자, 어떻게 돼 있냐? 자, 지금 DWG 도면에서 얘네들이 지금 요거는 치수 정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없으니까 숫자는 안 날라왔죠. 지워주고, 자 여기다가 숫자 정보 있긴 한데 안 보이죠? 자, 여기 다시 그려야 됩니다. 이거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치수를 어디에 하냐? 저는 에코 유저 1에다가 치수 기입을 하는데, 자, 그리드를 최소한으로 맞춰요. 그래야 되니까. 여기쯤이면 센터가 맞겠죠? 자, 여기서 최대한 낮추고 최대한 확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쭉 오게 되면은 안 맞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맞다, 저거 X 값을 이거에 그게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여기가?
53.3. 뭐 고추 솔직히 맞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 계단 현상이 있으면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뭐 그래도 얼추 맞으니까 100분의 1까지는 봐줍시다. 좀 이렇게 나오네.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지. 16. 얼추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올려 넣어서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우리가 아까 시가 빠지게 저기 회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회로에 대해서 불러와야 되는데 어떤 걸 하느냐. 자, 보이죠? 자, 확대를 해서 여기 보면은 네트 리스트라고 있어요. 네트 리스트. 이걸 눌러줍니다. 풋프린트 셀렉션, 레퍼런스.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시면 돼요. 네트 리스트도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대로 두시는데, 나중에 풋프린트가 중간에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익스체인지 풋프린트. 그렇죠? 나머지는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테스트 풋프린트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이거 하고 해야 되나? 요거 리드 커런트 네트리스트를 하고 나서 아웃풋 메시지를 잘 봐야 돼요. 또 컴퓨터에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에러 뜨죠? 에러 가는 거, 에러 뜨는 거 다 회로에서 잡아야 돼요. 아, 일이다. 보자. 패드 27하고 27, 28분까지 있네? 그럼 이거 풋프린트가 잘못 나온 거지. 자, 요런 에러 내용이 있죠? 에러 내용이 있고, 스키매틱을 다시 켜줍니다. 그럼 유포가 어디 있을까요? 유포가, 아이, 진짜. 자, 세이브 레포트 파일로 해가지고, 받아서 볼게요. 이걸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세요. 자, 바탕화면에서 레포트. 참. 자, 레포트 내용인데 뭐 잘된 거는 넘어가고, 엔터도 안 해줬네. 이씨. 이제 힘든데. 자, DRR. 자, 여기서부터 해야 여기까지 날립시다. 날라갔나? 안 날아간 것 같은데. 뭐 워드패드로 봤으면 내려갔으려나?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 이제 회로도에서 해줘야 돼요. 아이 참, 부터 나왔네. 일단 에러가 아닌 것들 빼고는 지금 다 이렇게 마우스에 붙어서 나와요.
예. 에러인 거 빼고는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갑자기 나왔네. 이거를 그냥 이제 근처에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대기를 하고 오늘 에러만 잡고 요거 푸는 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아, 죽을 것 같아. 아. 자, 여기에서 U4에 요거가 지금 풋프린트가 지금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이게 28번 마지막에 지금 몇 번이었냐, 28번인 것 같은데 오늘 얘가 7.6이고 20이었잖아요 28에 7.6을 잡아서 이걸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해결이 됐냐, 자 U4 들어간 건 다 해결이 됐어요. U4 들어간 거 해결이 다 됐고, 근데 U3가 뭔 소리야? 나 파운드 못 찾았다고? 왜? 패키지 TO TOSOT 패키지 이름 잘못 적혀 있었구나. 오케이, 인정. 이거 핸들 솔더링으로 바꿔줄게요. 이것도 안 돼 있었나 보네. 이거는 라이브러리에 기존에 박혀있던 풋프린트였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뭐 업데이트 됐는지 모르겠는데 바뀌었나 보네요. 그래서 안 된다고 뜬 거예요. U2에 33번 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그건 안 했으니까. 이게 32핀짜리에 돼 있고 얘 패드 돼 있는 건 없는데. 얘가 바닥에 이렇게 패드가 이렇게 붙어 있긴 있거든요. 그거를 자 77 피치 8이죠. 77 피치 8. 이 패드 붙어 있냐? 안 되는데. 패드가 붙어 있는 건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패드는 저 MCU가 그렇게 열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꾸 에러가 나. 꺼졌어. 저장을 안 했어요. 하하. 그러고 이거 드래그 하는 방향에 따라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 선택이 안 돼.
이렇게 해야 선택이 돼. 보이죠? 이렇게 오는 거는 이 안에 무조건 다 포함이 돼야 선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선만 걸쳐도 선택이 돼요. 잘 보세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잖아요. 요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긁을 때 오른쪽 밑에서 왼쪽으로 긁는 게 좋아요. 속상하네. 하여튼 아까 우리가 요거를 하고 있었는데, 오토 세이브 있다. 아니야, 그냥 다시 하자. 얘도 28핀이었죠? 28핀 7.62mm 바꿔주고, 아까 또 뭐였지? U3 저장. U3 패키지 없으니까 에러 뜨겠지. 패키지를 찾아서 TOSOT 25-3에 엔드 솔더링으로 열어줍니다. 저장. 그 다음에 아까 문제가 됐던 이 녀석, 여기에서 이거 없애려고요. 네. 화질이 구리다고? 왜 화질이 구린데? 방금 꺼져가지고. 나 유튜브는 저거 나 이따구로 나온대. 라이브 챗 있어봐요. 힘들어. 알고 있어. 목소리는 만족합니까? 네, 목소리 엄청나게 키웠구만. 나갔어. 어디 갔어? 다시 왔어요. 목소리는 어때요? 나 지금 목소리 엄청 키워놨는데 증폭까지 해놨어. 목소리 괜찮아요? 힘들어. 보자. 카운트 심벌 됐어. 하고 당신은 왜 리플레이스 안되니?
혜택구나. 없어졌어. VCC는 왜 오늘 출근했다고요? 일요일인데? 왜죠? 왜 출근한 거죠? 일요일엔 출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좀 쉬어야겠네. 지금 2시간 동안 달렸더니 잠깐 휴식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아휴. LCD 한다 했죠? LED 아니고 LCD. LED? LCD? 경화기. 자외선. 그래, 자외선이었다. LED. 에휴. 아주 피곤해.
자, 이어서 뭐 하려고 했더라? 아, 네트리스트를 다시 불러올게요. 몇 개 수정했으니까 좀 에러가 줄 거예요. 오디오를 다시 줄이고. 자, 에러가 많이 줄었죠. 이 에러 잡는 거는 계속 해줘야 돼서 이거 강좌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강좌 영상. 유튜브에 영상 올릴 게 많이 없어서 따지고 보면 일이죠. 유포가 아직 몇 개 더 남아있네. 나파운드 풋프린트. 유포가 아직 안 됐네? 자, 네트리스트를 안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줘야 저게 수정 반영이 되겠죠? 다시 만들고, 다시 불러올 때, 엑스체인지 풋프린트 바꾸기 해줍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줄었죠.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인가? 그죠? 네 개가 되고, 이 에러는, 일단 닫기 하고, 여기 지금 추가된 거, 여기 나왔죠? 수정 완료된 거는 여기 뜨게 되는 거고, 수정이 아직 안 된 거, 아까 어떤 거였지? 자, 에러, 다시 에러를 봅시다. 다시 에러를 불러옵니다. 자, 에러를 불러오고, 위에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다시. 그러면은 에러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4개, 에러 4개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 자, U5에 에러가 떴어요. 이 에러는 어떤 에러냐? 요거거든요. U5 에러인데, 요거는 탭핀 2번인데, 지금 풋프린트가 4번까지 있어요. 4번까지 있는데 2번을 쓴다라는 뜻이 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치냐? 속성에 에디트 라이브러리 에디터 해서 핀을 추가를 그냥 해줘요. 여기는 여기 4번 핀, 4번 핀이 있고, 파워 아웃풋 이렇게 해서 숏으로 돼 있네. 선은 숏 2.54 랭스로 해야 되네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스테이트는 수동으로 합니다. 에러 안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잠깐만, 이러면은 저장이 안 되지, 당연히. 이거를 다른 라이브러리로 돌릴게요.
우리 위켓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거 좀 빼야겠다. 잠깐만. 아니, 저장을 안 하고 꺼지면 안 됩니까? 여기서 이것에 풋프린트 아니고 라이브를 했는데 자, 다시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불러오는데 우리가 아까 토렌트라고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보자. 이렇게 하면은 등록이 되는 것 같은데, 풋프린트 이렇게 등록이 되죠. 그럼 저 라이브러리가 지금 통째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건데 제가 다 똑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뭐였지? NCP175 SOD 요거를 여기 체인지를 해줄게요. 이렇게 체인지하고 비오 여기 연결해 주면은 됐습니다. 자, 풋프린트 여기 없다고 들걸요. 또 그죠? 잘못 연결된 거니까 다시 돌아가서 TO235 핸드솔더링 이거 아닌데? 탭2 탭핀 223에 아닌데 이러면은 이번 핀만 있어도 되는데 잠깐만 왜 뜨는 거지? 잠깐만요. 그럼 돌릴게요. 이거 다시 이걸로 되는데 패키지가 안 맞아서 이거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이거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게 탭핀 2.3에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아이고 아닌데 2.3에 그래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이 핀 넘버가 다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하려면 아까 그 그림 그려서 4번을 쓰면 되고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1, 2, 3, 2 이렇게 해서 이걸로 들어가면 에러는 이제 사라지게 될 거예요. U5 두 개 사라지고 J4 패드 J4 커넥터인데 J5 J4 얘가 아까 그 풋프린트랑 번호가 안 맞았었거든요. MP핀이랑 1번 핀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얘가 라이브러리 예전에 제가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DC 펜 말고 DCZ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썼었어요. 커넥터 기본 라이브러리 있는 거 가져다가 이렇게 썼었고 이거 핀
핀 어사인이 어떻게 됐더라? 자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쓰기가 편하긴 하거든요. 뭐 이름이야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자, 4번 23인가? 가운데 심 맨 뒤에 떨어지고 얘네 둘이 같은 거. 4번이 들어가고 2, 3번이 그라운드. 아우 오토바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줄게요. 하고 얘네들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얘또 해결이 됐겠죠. J4도 해결됐으면 꺼주고, 그 다음에 다시 네트리스트를 제너레이터를 소정이 끝날 때마다 서퍼 쓰기로 해주는데 어노테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어노테이트 해준 거예요. 지금 비어있는 자리에. 그 다음에 exchange footprint 하면 이제 에러는 없죠. 자, 아웃풋이 다 잘 들어온 겁니다. 닫기를 하면은 마지막 남은 것이가 이제 붙어서 오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그러고 만약에 실수해서 날렸잖아요. 그럼 다시 네트리스트 불러오면 돼요. 이렇게 네트리스트 불러오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그 네트리스트에서 누락된 부분은 이렇게 다 다시 추가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저장은 또 보셨다시피 자주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오늘은 지금 이제 시간 11시인데 시간이 좀 늦어서 좀 더 다음 주 일요일 8시에 아마 또 하겠지 싶어요. 그때 다시 이제 이번에 배치하고 라우팅까지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지금 녹화된 거를 이제 보실 분이 많은데, 이거 설명 안 하고 하면 더 빨리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말도 하고 말도 해야 되고 체크도 다 해야 되고, 원래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에러 찾듯이 해가지고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를 찾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래 작업할 때는 이것보다 더 빨리 될 거예요. 나중에 직접 해보시면은.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빠이빠이.